저희가 결국은 해외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오히려 자산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외 투자라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나라는 좋고 어떤 나라는 나쁘다 이런 편견은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해외 투자의 기본 같잖아요. 2011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2008년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망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이럴 때 투자할 때는 이머징 마켓 투자했어요. 이머징 마켓과 미국을 투자하는 흐름이 막 10년 단위로 막 오가고 했어요. 지금도 당연히 저는 미국 투자를 기본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경제에 큰 포텐셜이 있는 나라는 다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 시대의 주도주로 보이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훨씬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을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데는 투자하지만 그 주도주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주도주 잘 찍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시대의 주도주는 정말 글로벌 주도주잖아요. 글로벌 시대의 주도주를 사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 점프업리그 선정돼서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표님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제가 기사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블랙먼데이 전략 매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또 전략 매도를 하시게 됐는지 뭐 그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점프업 리그를 한 7월부터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7월부터 우리나라 국장은 하락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하락장이었고 다시 손실이 난 상태로 막 시작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결국 그래도 위험 관리하면서 주도주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그 8월 초쯤 이제 전후로 이제 7월 말부터 저희들이 위험 시그널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자그마치 15년 만의 일이에요. 정확히 17년 만의 일입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젊은 분들은 금리를 본 적이 없다 막 이런 말이 있었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깜짝 놀랄 일이겠죠. 그리고 BOJ에서도 이 대처 조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뭐 엔캐리 청산이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온 거예요. 저희는 항상 그 문제가 없을 때도 인플레이션이나 주요 지표들을 항상 추정하고 있어요. 이걸 추정해서 맞춰려는 게 아니고 맞춰서 베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거를 가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실제 데이터가 이 그림이랑 너무 달라요. 이게 이격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나오면 이것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일단 부각되겠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져야지 왜 빨리 낮아지냐. 약간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이러다가 또 말이 진전되다 보면 리세션 우려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 전날에 이거 이제 코릴레이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이 모든 주식이 위아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위험 시기의 변동성이 클 때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 어떤 주식은 팔고 어떤 주식은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금융위기에 이럴 때 그렇잖아요. 다 같이 빠지잖아요. 코로나 때 다 같이 빠지잖아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장이 침체돼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쁠 때는 선별해서 어떤 건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건 위험관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팔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블랙먼데이 전날 금요일 아침에 전량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시장가에 다 매도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 시장가에는 저희가 사실 다 매도를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쉽지 않은데 저희가 1시간 10분할로 판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나눠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팔았다. 한 이 정도로 했고 사실 개념은 거의 아침에 다 판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용기 있는 결정인데 대단하시네요. 기사에 보면은 매매 회전율이 높은 액티브 매니저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뭐 이렇게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매매가 항상 많은 편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을 때 그 대처에 대해서의 그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팁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 그래서 항상 제가 다음의 시대의 주도주를 가자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시대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잖아요. 시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주도주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 시대를 결정하는 거는 정책이나 뭐 기술의 변화나 뭐 수요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저는 그 변화에 적응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고 최소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에 적응하다 보면 과거의 주도주를 팔고 다음의 시대의 주도주를 사다 보면 이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매매 회전이 높고 괜히 사고 파는 사람처럼 거래를 하면 이게 거래 수수료만 발생하고 거래량만 많아지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굵직하게 이 주도주 교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매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블랙먼데이에 다 매도하시고 좋은 이제 이익률을 남기셨는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재밌었던 경험을 최근에 과거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시장에. 그렇지만 가장 이제 최근 기억은 코로나 때였어요. 그 코로나 때가 신기했던 부분이 제가 시대의 주도주 말씀드릴 때 포인트로 해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리 어떤 큰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코로나도 약간 그런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한 시작됐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에 저희가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일부 주식이 먼저 빠진 거예요. 그때 미국장은 안 흔들렸어요. 그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때 시기로 돌아가셔서 미국장이 빠지기 직전에 중국장이 먼저 한번 빠졌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를 공부한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빠졌구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손실을 봤구나. 이걸 보고 그럼 이게 만약에 전염병이라면은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다 보면 한국에, 미국에, 유럽에 언젠가 영향을 미치겠다를 미리 좀 생각을 먼저 해두는 거죠. 갑자기 시장 빠지면 대처 안 되잖아요. 생각은 최소한 먼저 해야 돼요. 선제로 움직이지 못해도. 그래서 생각을 해놨다가 약간 그런 기미가 있을 때 미국에 당시 좀 포지션이 컸는데 그거를 많이 팔았습니다. 버스라든가 선물이라든가 해지가 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진짜 갑자기 대폭락이 오더라고요. 대폭락이 왔는데 저도 당연히 손실을 좀 봤어요, 일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팔아놨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중국 사례를 보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도 나오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 나왔잖아요. 저희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의 전환인데 정책의 전환이 나와버린 거예요. 정책의 전환이 나와버리면서 그때 오히려 줄여놨던 포지션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계속된 정책을 내면서 유동성 파티가 일어나고 20년, 21년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승장 수혜를 누리게 된 그 기저에는 그 코로나 때 주식을 좀 미리 좀 팔아놨던 것, 그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맨날 시대의 주도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빠르게 그런 소식을 접하고 또 공부하고 대응하는 게 시대의 주도주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시대의 주도주를 찾아간다라는 큰 테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지금의 시장이 어렵다. 이건 사실 국내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여전히 높잖아요.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중국 시장은 요즘에 막 불을 뿜고 있잖아요. 홍콩 특히. 그런데 왜 우리나라 시장만 어려울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도 같이 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제가 아주 바닥에서는 꼭 사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드렸던 부분이, 아니 미중이 같이 완화적 정책을 한다. 이거 망하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왜 떨어지냐? 우리나라만 부양을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정책적으로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인도도 그렇게 잘 됐는데도 모디가 열심히 막 경제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지금은 경제 정상을 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거의 아베노믹스 이후 1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막 주식을 사줬습니다. 그냥 먼저 사주고 뭘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죠. 수익이 나야 움직이잖아요. 더 잘 나가는 미국 같은 나라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거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옆에서 중국이 올라가면 그게 실물 경기를 좋게 해서
어떤 부분의 수요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주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중국의 주가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건 수급을 뺏길 수도 있어요. 왜냐, 아시아를 투자하는 글로벌 엄청난 외국인들이, 그런 큰 펀드들이 중국 포지션이 분명히 언더웨이트였을 거거든요. 그 언더웨이트 아니었으면 다 잘렸겠죠. 중국만 빠졌으니까. 대부분의 펀드들은 언더웨이트일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채운다 개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투자가고 외국인 투자가고 벤치마크보다 낮은 자산이 크게 올라가면 채우는 매매, 이걸 벤치마크까지 채우는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거 그리고 중국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막 계속 사재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냐? 미국에서 가져올까요? 그럴 수도 일부 있겠죠. 아주 글로벌한 펀드는. 그렇지만 아시아 내에서 동남아에 있던 거, 한국에 있던 거, 대만에 있던 거 좀 뺄 수 있는 거죠. 인도도 엄청 좋았으니까 일부는 좀 뺄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뺏기는 매매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저희가 결국은 해외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오히려 자산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외 투자라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나라는 좋고 어떤 나라는 나쁘다 이런 편견은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해외 투자의 기본 같잖아요. 2011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2008년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망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이럴 때 투자할 때는 이머징 마켓 투자했어요. 이머징 마켓과 미국을 투자하는 흐름이 10년 단위로 오가고 했어요. 지금도 당연히 저는 미국 투자를 기본으로 봅니다. 미국은 무한한 시장 잠재력이 있고 시장 지수가 크게 오르든 안 오르든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기술을 주도해요.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가 오르면 빅테크 투자할 수도 있지만 빅테크가 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조용한 성장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한국에 안 알려졌지만 혼자 10배, 100배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저변이 넓은 시장이니까요. 미국에서 요만큼만 가져가도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조용한 성장주에 대해서 저도 다뤄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직 잘 모르는 많이 오를 수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 중국 시장. 여기는 너무나 방치돼 있고 소외돼 있다가 드디어 약간 의미 있는 정책을 쓰면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베팅을 해야 되냐? 중국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거 베팅하냐가 아니라 이 중국 시장에도 몇 년 동안 홍콩 상장 주식을 전 주로 봤는데 몇 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만 못 간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불같이 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미 좋아진 회사들이니까요. 그런 회사들을 중국에서는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망가져서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살려줘야 돼부터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좋은데 못 갔던 회사들, 최근엔 몇십 %씩 올랐죠. 다 올랐어요. 그런 회사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인도. 예를 들어 인도는 지금 너무 매년 올라서요. 매년 올랐고 굉장히 비싸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 포텐셜 있는 나라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도 계속 봐야 되고요. 일본은 경제 정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피해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도 언제든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쪽에서도 또 엔화가 약간 예전같이 약세가 아닐 때 좋은 회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회사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경제에 큰 포텐셜이 있는 나라는 다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마음에 딱 들고 이 시대의 주도주로 보이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이 수급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큰 나라들, 훨씬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을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데는 투자하지만 그 주도주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주도주를 잘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자산은 해외에 있는 시대의 주도주는 정말 글로벌 주도주잖아요. 해외의 글로벌 주도주도 글로벌하게 외국인들이 살 수 있고 국내의 기관도 살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시대의 주도주를 사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이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해외의 큰 펀드는 다 글로벌하게 투자를 해요. 오히려 미국만 하는 펀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닌 이상은 글로벌하게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로컬에 이걸 잘 모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탑다운 관점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이런 쪽을 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와서 기업 탐방도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국내의 기관도 큰 기관일수록 해외로 투자합니다. 뭐 연금이 뭐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연금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해외 투자를 해요. 그런데 뭐 개인 투자가 분들도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해야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이 나라가 항상 제일 좋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포지션이 있어야 소외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성장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성장하는 나라, 예. 흐름을 이끄는 나라, 뭐 아니면 정책이 전환돼서 유일한 나라, 뭐 유동성을 푸는 나라, 이런 데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글로벌 투자자들처럼 똑같이 뭐 해외와 국내 포트를 다 갖고 있는 게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의 어려운 점은, 해외 투자의 좋은 점은 뭐 유동성이 크고 뭐 투자 기회가 더 넓고 뭐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잘 모르는 거다. 그리고 시간도 뭐 시간대도 다르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리서치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 계속 다뤄드리려고 해요.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라, 특정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저희랑 제가 또 뭐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대표님의 전략 매도 사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저희 채널 많이 봐달라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오늘 저의 전략 매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뭐 국내 주식도 저희가 계속 열심히 같이 공부하겠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